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읽는 습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트렌디하다고 하죠.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변화에 잘 적응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한다는 걸 의미를 하죠.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를 상황에 맞게 잘 운영해 나간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읽는 거는 물론 자기 사업, 자기 영역에서 성공을 일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마케팅이라든가 늘 이제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역량이 되는 거죠. 뭐 회의를 하더라도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보고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트렌디한 어휘를 쓰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대단한 차이를 보인단 말이죠. 여튼 트렌드에 대한 개념, 그리고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법들, 그리고 트렌드를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개념. 우리는 유행을 하면 다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렌드도 기간에 따라서 다른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1, 2년 정도 반짝 유행하고 끝나는 거, 또는 뭐 한 시즌 반짝 유행하고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을 트렌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죠. 이런 거는 fad라는 용어를 이제 쓴다고 합니다. fad는 for a day, 그러니까 하루 동안이라는 그런 뜻인데, 짧게 유행하는 것, fad. 트렌드는 fad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5년에서 10년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트렌드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도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마이크로 트렌드, 특정 세대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직업군이라든가 특정한 성별, 아주 좁은 대상에 적용되는 이런 트렌드가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건 음식이 특히 여성들에게는 강한 트렌드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는 피규어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뭐 운동화를 수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5년, 10년이 아니라 10년 그 이상, 20년, 30년까지도 유지될 수 있는, 그리고 전 대상에 아우르는 그러한 트렌드를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인구 감소, 고령화 지속되는 거잖아요. 저성장, 그리고 1인 가구의 등장, 이런 것들을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이렇게 기간과 적용 대상에 따라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게 과연 트렌드인지 아니면 패드로 끝날 것인지, 이런 것들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증설의 저주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팡 터진 거죠. 이거 완전 트렌드인데 해서 생산 라인을 증설을 쫙 했더니 갑자기 그 유행이 이제 사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폭삭 망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증설의 저주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냥 패드가 아니라 이건 정말 트렌드가 되겠구나,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개념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도 생성, 성장, 성숙, 쇠퇴, 이런 패턴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성, 성장 단계면은 이 트렌드를 받아들여서 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면 큰 효과를 볼 것이고, 내 성숙에서 쇠퇴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라면은 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그리고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게 마이크로 트렌드인가 메가 트렌드인가, 내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대, 직업군, 그런 취미군,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는 그런 트렌드인가, 그런 고민해 봐야 되고, 경쟁사들의 움직임,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 역 트렌드의 기회가 혹시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역심리가 있다는 거죠.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 그 방향에 거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웰빙 트렌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게 먹고, 이런 트렌드가 있으면 반대로 칼로리 폭탄 트렌드, 요즘 먹방 유행하듯이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절약하는 트렌드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또 보복 소비를 하는 또 역 트렌드 심리가 또
발동을 하는 거죠. 어떤 트렌드에서 반대급부적인 것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리거와 배리어, 트렌드 개념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적용해 보면은 좀 명확한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트리거는 말 그대로 트리거죠. 트렌드를 빵 터지게 하는 그런 것이고, 배리어는 장벽이잖아요. 트렌드 형성을 막는 거, 이걸 이제 배리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워라벨이라는 트렌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용어가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근래에 와서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가? 자, 워라벨의 트리거로 작용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 52시간이라는 제도의 영향이 컸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왜 이게 트렌드가 되지 못했는가? 그 당시에 배리어는 무엇이었는가?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였다는 거죠.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서 워라벨 얘기했다가는 회사가 뭐 놀이터야, 뭐 아예 집에 가, 뭐 과거에는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강제적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이 트리거로 작용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 트리거와 배리어를 만드는 요소에는 뭐 문화라든가 또는 법규, 제도 또는 기술 개발, 기술이 또 크게 발전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 수 있죠. 최근에는 어떤 것이 강력한 트리거 배리어 역할을 하고 있죠? 코로나죠. 비대면 영역에는 엄청난 트리거 역할을 했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배리어 역할을 했죠. 특히 해외 교류와 관련된 트렌드는 아예 형성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배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에 있어서 어떤 뭐 트렌드가 뜰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 배리어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한번 사고를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트렌드 읽는 방법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만 간추려 봤습니다. 일단 일상적으로 뭐 사람과 거리의 매장이라든가 거리의 풍경 이런 것들에 관심 있게 뭐 관찰하는 거,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부러라도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핫플레이스 또는 최근에 뜨고 있는 거리 이런 데서 모임을 가져서 관찰을 해보라는 것이고, 전시회 박람회 굉장히 중요하죠. 가서 작은 것에서 또 큰 느낌을 가져볼 수 있는, 그리고 저자가 대형 서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은 아주 그 트렌드의 집합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최소한 방문을 해서 베스트셀러 코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트렌드의 변화를 느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고, 얼리 어답터들이 주로 교류하는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뭐 주변에 그런 얼리 어답터가 있다면 직접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겠죠.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그 사람들이 되는 거죠. 빅데이터 무료 분석, 구글 트렌드라든가 뭐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무료로 또 제공하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뭐 재미도 있고 또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발간되는 이런 트렌드 도서, 뭐 가장 유명한 게 김난도 교수의 책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코트라에서 발간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면 어떤 해에는 책이 상당히 유익한데 그 다음 해에는 또 상당히 빈약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리 목차 살펴보고서 트렌드 도서 참고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트렌드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 트렌드 주관화라는 개념을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그걸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에 있어서 저 트렌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주관적 관점에서 트렌드를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유용한 것 같은데, 특정 산업, 특정 영역에 어떤 트렌드가 적용이 돼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내 업과는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내 업, 내 비즈니스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것이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제 해결형 트렌드는 일종의 뭐 회사에서 진행이 되는 마케팅용 그런 트렌드 읽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회사에서 1인 가구에 특화된 가전제품을 우리가 출시를 하자. 아예 과제가 주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1인 가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세대별 특정 계층이라든가 또는 뭐 가구 특성별 이런 계층, 사람들이 모이는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댓글을 유심히 보는 게 도움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 후기 이런 것도 좋은데, 사용 후기는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생한 댓글들 보면 짧은 글에서도 그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어떤 트렌드를 또 읽어내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종의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나의 흐름, 나의 방향, 우리 회사의 흐름, 방향,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트렌드를 읽는 것, 그리고 적용하는 것은 늘상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